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의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서 이제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죠.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지방세법에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해가지고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요. 우리 주택도 분양권 상태에서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땐 취득세 안 내다가 주택수에 산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 아니라 일반 건물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거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무조건 세율은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줘야 되고요. 오피스텔과 이 주택수를 산입할 때 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 산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요. 여기서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대장에 이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분의 재산세가 이제 과세되고 있는 것에 한정돼서 요 주택수에 산정이 되고요.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주택수에 산입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계약된 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직전 연도 전에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피스텔 취득자한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그때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잖아요.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갑자기 2020년 8월 10일 그 주택 대책,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그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부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취득이 아니고 전환이잖아요. 이미 취득한 걸. 그래서 좀 봐줍니다. 부칙 3조에 따르면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결국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업무용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했다. 이미 2020년 8월 12일 전에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했어도 우리가 취득세 과세는 안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상태에서는 해당 물건이 이 주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향후에 잔금을 치른 후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은요.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죠.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이런 것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피스텔은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가족 간의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12%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무조건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지방세법 13조의 이 2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이제 증여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띄웠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이 무상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11조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해가지고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에 이제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12%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하면 이 증여자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주택에 대한 혜택인 거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중에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정 가액은 뭐냐면은 주택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 3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넘어야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이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아니고 전체 이제 주택의 이 시가표준액이 3억이 넘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의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중과세 적용이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이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엄마 아빠나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아들 딸한테 증여하는 경우 요땐 좀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 15조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 합병 같은 거거든요. 이게 포괄 승계할 때는 증여세 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여를 받는 경우를 말하죠. 그때는 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이 돼야 그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모두 이 앞에 요건 모두 충족하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12%나 됩니다. 여기에 농특세랑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면 12.4%의 이제 세율,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그리고 증여의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취득세라는 거는 원래는 과세가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개정,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득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